홍공 후짜.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홍공쌤입니다. 진짜 오랜만에 라이브 말고 이렇게 녹화된 영상을 올리는데요. 네, 맞습니다. 제목처럼 저는 17년 차 이제 공무원이었고 호봉도 꽤 높았습니다. 한 27호봉 정도. 그쵸, 번봉도 좀 많이 올랐겠죠. 하지만 그 시점에 17년차 공무원, 교육공무원, 교사를 이제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교사였어? 라고 이렇게 물으시는 분도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또 교사였는데 안정된 직장인데 왜 그만뒀을까 되게 궁금해하는 분들 많을 것 같아서, 원래는 3월 2일 날 제가 그만뒀기 때문에 사실 지금 이 영상 올리는 시점하고 좀 괴리가 있죠, 그죠? 그 당시에 좀 바로 딱 하고 남길까 생각도 했지만, 그때는 아마 좀 감정이 좀 제가 조금 이성보다 더 넘어서는 지점이 있을 것 같아서 좀 옳은 영상을 못 올릴 것 같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 3주쯤 지난 지금 이 영상을 올리게 됐습니다. 일단 17년차 공무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무원이 굉장히 안정적이잖아요, 그죠? 안정적이고 17년차, 저도 이제 중간에 1급 정교사 자격증 따면 호봉도 또 올라가고 해서 사실 한 27호봉 정도 되니까, 27호봉 정도 되면 본봉도 그래도 꽤 올라갑니다. 본봉이 한 370만원, 380만원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거기다가 이제 뭐 수당 뭐 이런 것들 붙고 하면 꽤 되긴 하겠죠. 17년차 정도 되면 그렇게 됩니다. 교사 기준으로 했을 때. 근데 어떻게 보면 제가 지금부터 더 계속 이제 근무를 하면 더 이제 어떻게 보면 안정적으로 돌아가겠죠. 제가 교사란 것도 하고 책도 쓰고 뭐 EBS도 뭐 어떤 강연도 하고 하니까 수익도 굉장히 다각화되고, 교사라는 굉장히 안정된 코어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직업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좀 안정적인 것 같습니다. 수익도 굉장히 안정적이고. 근데 왜 17년 차나 돼가지고 공무원을 그만뒀을까,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드실 것 같아서 영상을 좀 사실은 남기게 된 거거든요. 되게 좋았어요. 저는 이제 학교에서 이제 중학교에서 근무를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고등학교로 옮겨가지고 또 이제 하면서 굉장히 파이팅 넘치게 수능 영어를 이제 가르쳤던 그런 시절이 또 있었고, 그러다가 뜻하지 않게 EBS 파견이라는, 그쵸, 공무를 보는 기관은 아니잖아요, 그죠? 하지만 협업을 하는 기관에 또 나가가지고 거기서 또 이제 근무를 하게 됐습니다. 굉장히 특이한 경험을 했죠. 거기서 이제 국가 사업을 좀 이렇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조금 더 큰 눈을 이제 가지게 됐죠. 그래서 교실을 벗어나서 조금 이제 다른 공간에 좀 있었다라는 거, 2년 동안 있었고, 다시 또 이제 평준화 고등학교에 돌아와서 가르치다가, 정말 평범한 학교, 일반적인 학교에서 또 가르치다가 다시 이렇게 경기 도교육청 대변인실에 가서 근무를 하게 됐죠. 그때는 미디어 담당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유튜브라든지 인스타그램 이런 것들을 잘 다루니까요. 그렇게 나가가지고 또 어떻게 보면 규모가 큰 이제 사업을 이렇게 맡게 됐죠. 굉장히 좀 예산도 컸습니다. 제가 다룰 수 있는 것 중에는 거의 억 단위도 있었고요. 굉장히 컸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교실이라는 작은 단위에서 어떤 뭐 교육 사업, 일종의 뭐 가르치는 것도 교육 사업이라고 할게요. 교육 사업, 그리고 또 어떤 규모가 큰 전 국민, 이제 전 학습자, 혹은 경기도에 있는 사람들, 학생들, 학부모님들을 대상으로 한 약간 규모가 큰 것과, 그렇죠, 규모가 비교적 작은 것, 이 두 개를 왔다 갔다 이렇게 여러 차례 이제 경험을 하게 된 거죠. 거기서 제가 약간 머리 열림이 좀 있었다고 해야 되나요? 생각하게 됐어요. 학교에서 가르치는 거 굉장히 아름답고 고귀하고, 그리고 아이들이랑 시간을 보내는 게 너무너무너무 재밌기도 해요. 재밌어요. 맞아요. 그거는 부정할 수 없고, 저도 그런 면에서는 교직이 좀 잘 맞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우리가 또, 저는 이제 공무원이니까 세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그거에 대해서도 사실은 관심을 갖게 되는 큰 기회가 되었어요. 그렇잖아요. 나와가지고 보니까 우리가 쓰이는 세금이 국정감사할 때 어떻게 쓰이는지 또 이렇게 질의를 통해서 이렇게 돌아가는 걸 이제 막 이렇게 설왕설래가 있잖아요. 그걸 보면서 우리가 낸 세금이 이렇게 활용돼서 또 이제 우리 아이들, 학부모님들 등등, 혹은 이제 교육 사업에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라는 좀 거시적인 것을 보게 됐어요. 자, 그러면
어떤 좀 약간 미시적인 거, 현장에서 정말 최전선에서 아이들을 보는 것, 그리고 그쵸? 그런 행위가 있고, 그 다음에 정말 거시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혹은 부모님들이 혹은 어떤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을 또 이제 접해야 되는지, 교육 방향이 어떻게 가야 되는지 좀 약간 더 거시적인 거, 어떤 정책, 그렇죠? 정책이라 표현할게요. 정책적인 것들, 이걸 이제 왔다 갔다 보게 되다 보니까 이게 그쵸? 아까 말씀드린 머리 열림이 오면서 좀 이제 좀 가치관이 좀 변화가 좀 생긴 거죠. 그래서 고민이 좀 생겼습니다. 이 큰 거를 이제 운영함에 있어서 제가 원하는 대로 만약에 딱딱 재미있는 사업을 해가지고 그 결과가 나오면 어떤 기분일까? 다행히도 참 감사한 게 경기도 교육청에서는 대변인 씨, 특히 대변인 씨 같은 경우에 굉장히 열린 마음으로 저한테, 사실 어떻게 보면 저 일개 교사였을 뿐인데 정말 많이 믿어주시고 하고 싶은 거 다 해봐라, 이런 어떤 기조였어요. 너무너무 좋았어요. 진짜 출근하면서 스트레스가 없었어요. 그잖아, 내가 뭐 딱 하게 되면 보통 작은 기관에서는 신중하게 생각해라 뭐 이런 것들이 좀 많았는데, 물론 신중해야겠죠. 하지만 여기서는 제가 가지고 있는 역량을 진짜 마음껏 펼쳐봐라, 이런 분위기였어요. 태어나서 교육기관에서 근무하면서 처음이었어요. 자율성을 가지고 일한다는 거. 물론 책임도 제가 많이 질 수 있지만 그만큼 제가 하고 싶은 걸 한다는 게 이렇게 짜릿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특히나 어떻게 보면 경기도 어떤 뭐 교육청이니까 본청이잖아요, 그죠? 지원청이 아니라 뭐 교육감님 뵐 기회도 있었고, 그 다음에 어떤 이제 제가 이렇게 뭔가 하고 싶습니다라고 했을 때 쿵짝이 맞는 옆에 팀원들이 있으니까 정말 일사천리로 진행을 할 수 있었고, 윗분들도 너무나 호의적이었어요. 그래 해! 진짜 이런 분위기였어요. 와, 정말 짜릿했고, 심지어 경기도에 있는 학부모님이나 아이들뿐만 아니라 이왕 유튜브로 송출하는 거 타 지역도 보면 어떨까요? 했을 때 사실 그거에 대해서 보수적으로 접근할 수도 있거든요. 그잖아요. 근데 그런 거 없더라고요. 그래 뭐 어차피 우리 도민도 보고 다른 도민도 보고 좋은 건 많이 전국적으로 나누면 좋지 라고 해서 학부모 강의 같은 경우에는 저랑 또 옆에 같이 해주시던 장학사님이랑 우리 주사님들 그냥 일사천리로 쑥 진행을 해가지고 진짜 빠르게 적극 행정을 했어요. 적극 행정을 했고, 뭐 제가 그냥 월급 받으면서 하는 거니까 강사료도 굉장히 절감이 됐고 그런 식으로 진행을 했는데 너무나 많은 분들이 또 참여를 해주셨어요. 진짜 수천 명 수강생 분들이 와서 참여해 주셨고 다 무료로 강의를 들으셨습니다. 근데 더 재미있는 것은 저희가 이렇게 하기 시작하니까 타 시도에서도 그 움직임을 보고 되네? 그래서 저희 것을 벤치마킹하는 모습도 또 보이더라고요. 그걸 가지고 경쟁해야겠다 이런 생각은 든 건 아니고 조금씩 바뀌는데 내가 그래도 숟가락 조금 하나는 놨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마어마한 쾌감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적극 행정과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면서 2년 동안 제가 어떻게 보면 정말 만약에 학교에서 미시적인 관점이 있었더라면 그 모든 사업을 하려면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렸을 것 같고 굉장히 많은 설득을 했어야 될 그런 상황인데, 도에서 제가 어떻게 보면 자율성을 가지고 이렇게 했던 거죠. 그래서 2년을 채우고 사실은 저는 이제 학교로 다시 돌아가야 될 시기에 제 머리 열림과 자율성, 이미 너무 커져버린 자율성을 확인을 하고는 그때부터 고민이 시작됐습니다. 다시 이제 학교로 돌아가서 아이들을 가르친다는 거, 여전히 아름답고 너무나 보람 있는 행동이라는 거, 행위라는 거 100% 인정하지만 그쵸, 이미 제 마음이 너무 열려 있었던 거예요. 자율성, 더 많은 사람들한테 그쵸, 뭔가 내가 하고 싶은 교육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 교육 봉사라든지 이런 거 하고 싶은데 학교로 돌아가게 되면 그 모든 것들을 이제 어떻게 보면 관리자분들 다시 허락을 받아야 되고, 물론 이제 그분들이 쿨하게 허락을 해줄 수 있고 그쵸, 그런 면도 있지만 그분들이 또 어떤 철학의 관점에서 봤을 때 그쵸, 이게 좀 판단하기 힘든 지점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마 그러면 여러분도 이런 생각 들 거예요. 아니 홍공쌤 뭐 좋은 거 한다는데 교장쌤 쿨하게 그냥 허락해주면 되지, 참,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저도 옛날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제가 EBS를 나가고 뭐 어떤 강의를 나갈 때 좀 쿨하게 좀 허락을 해주지 싶었는데
그분들은 그분 나름대로 판단에 고충이 있는 거예요. 왜냐면 학교를 운영함에 있어서 책임질 게 한두 개가 아닌 거예요. 진짜 한두 개가 아니고, 특히 저는 국공립에 있으니까, 국공립은 순환하잖아요. 교사가 몇 년 하다가 교사가 다른 학교로 훅 가버리면, 만약에 관리자 교정교감이 남아있으면 그 교정교감쌤은 또 온전히 책임을 다 져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감사가 오든 뭘 하든. 그래서 그분의 입장에서 조금씩 생각을 해보니까 부담스럽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라는 사람을 학교에 가지고 있는 게 뭐 편익에 도움이 될 수도 있겠지만, 동시에 본인이 잘 모르는 영역까지, 가령 제가 뭐 뉴미디어라든지 유튜브라든지 인스타 이런 거 다루잖아요. 좋아요. 좋은데 어떻게 보면 교장 선생님으로 이제 나이가 점점 올라가고 연차가 찰수록 사실 뉴미디어하고는 거리가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는 확률을 갖고 있죠. 물론 가깝고 잘 쓰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확률적으로 제가 만날 관리자분들은 그거랑 거리가 멀 수밖에 없어요. 그럼 어때요? 판단을 하는데 굉장한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거는 보편적인 어떤 상황이고, 허락을 해줘야 되는 어떤 시스템, 이 시스템이 또 폭파되지 않는 이상에는 제가 앞으로 계속 겪어야 되는 일인 거죠. 그래서 저는 결국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케이, 나의 어떤 늘어난 어떤 자율성,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주인의식, 이게 줄어들지는 않을 것이다. 내가 만약 학교에서 그냥 교실에서 가르치는 걸 만족하려면 이런 확장성, 자율성을 내 스스로 죽여야 된다. 그잖아요. 막 심장이 터지려고 하는데 그거를 줄이고, 내 교장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이거 힘들 것 같은데 하면 설득을 하거나, 설득해도 안 되면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계속 벌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즉 저의 확장성, 자율성과 학교라는 곳이 돌아가려는 어떤 체제를 지키려는, 즉 체제의 안정성을 어떤 존립하기 위해서 갖게 되는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한 어떤 장치, 그거 어떤 그 제도적인 게 완전 무너지지 않는 이상은 거기는 시스템을 유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존중을 하기로 한 거죠. 그래, 내가 이 조직에 있으면서 나의 어떤 개인적인 일, 물론 사회적으로 공익적인 거라 하더라도 어쨌든 그 조직에 따로 업무가 있는 건 아니니까, 내가 이걸 다른 거 함으로써 내 본연의 업무를, 그쵸, 내 본연의 업무하고 이렇게, 이게 뭐 좋은 걸 맞는 걸 수도 있고 때로는 충돌한 걸 수도 있고 하는데, 그때마다 내가 설득을 하거나 여기 있는 시스템에 자꾸 이렇게 툭툭툭 건드리는 행위를 하는 것은, 그쵸, 개선은 될 수 있겠지만 이거는 당장에 어떻게 1, 2년 안에 어떻게 개선이 되거나 할 것은 아니다. 저는 젊고 해야 될 일은 많고 하고 싶은 것도 생겼으니까 과감하게 이 시스템을 벗어나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학교, 그리고 나를 위해서 올바른 판단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학교의 안정성과 저의 확장성, 이게 동시에 양립할 수는 없다라는 판단이 든 거죠. 그래서 사실 굉장히 안정적인 직장이었고, 주변에서도 진짜 많이 말리셨습니다. 홍공쌤, 우리 준석쌤 지금처럼 하면 어떻게 보면 교육청에서 장학사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나중에 교장교감 어떻게 보면 진급도 해가지고 더 높은 데 올라가서 목소리를 낼 수도 있을 건데 너무너무 아쉽다.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라. 그리고 가장으로서 안정된 직장이 하나 또 없어진다는 것은 굉장히 리스크가 크다. 거기다가 코로나 때문에 타격이 너무나 큰 시기다.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라고 정말 애정어린 조언을 많이 해주셨어요. 맞아요. 그분들 말씀이 다 맞고, 살아온 선배 입장에서 그분들의 경험이 절대 저는 틀렸다고 할 수 없다는 걸 알아요. 하지만 제 가슴 속의 모든 것들을 다 요약해보면 저는 확장을 해야 되는 인간이 이제 된 거고, 제 마음 속에 있던 약간의 그 육식 공룡과 같은 그런 기질을 저는 발견을 한 거죠. 정말 얌전하기만 했는데 내 뜨거운 것에 대해서는 이제는 타협할 수 없다라는 지점을 거의 제 나이 지금쯤에 발견하게 된 겁니다. 이런 저의 자율성, 확장성과 그쵸, 어떤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것과 이 조직을 유지하기 위한 것과는 필연적으로 부딪힐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는 그거를 겸허히 수용을 하고는 뒤를 돌아보지 않고 그냥 사직서를 냈습니다. 학교를 위해서, 그리고 저를 위해서. 하지만 그게 제가 학교를 떠났다고 해서 학교를 앞으로 뭐 등한시하거나 뭐 이런 일은 없습니다. 제가 하는 일들을
계속 키워나가면서 또 학교랑 할 수 있는 일들을 계속해서 찾을 것이고, 제가 하는 행동들을 보면 물론 사업은 제 돈을 벌기 위해서 뭔가 해야겠죠. 하지만 학교를 위한 거 혹은 교육청을 위한 것, 즉 공공성을 둔 것은 계속 할 것이라는 것을 제 어떤 유튜브라든지 제 인스타그램 보면 확인이 계속 될 겁니다. 하여튼 오늘 좀 길었지만 그래도 한 3주쯤 지나니까 좀 생각이 좀 잘 정리가 되는 것 같네요. 앞으로 이런 영상도 조금씩 올리도록 할 거고요. 좀 떨립니다. 떨리고요. 제 소식 계속해서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좋은 하루 되시고 좋아요, 댓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공 후짜!